안녕하세요. 갓성비 부부입니다. 오늘은 오픈런으로 핫한 적격대출 받은 후기를 공유드릴까 합니다. 일상생활의 가성비를 찾아 떠나는 갓성비 부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적격대출 신청 후 무사히 실행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풀어볼게요. 제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2022년 1월 20일 대출 실행을 받은 경험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며 금리와 LTV 등 정보는 때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월, 3월이 되면 적격대출의 고정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정부 정책에 따라 LTV가 완화될 수도 축소될 수도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신다면 매수 계약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때에 맞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말 집값 하락, 집값 폭락 신호라는 뉴스와 기사가 쏟아지지만 저희는 저희가 가진 현금,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파트 매수 금액은 6억 2천만 원이고 보유한 현금은 신용대출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 주택 매수 시에 신용대출은 총 1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그래서 약 6천만 원 정도만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수도권이라서 투기과열 지구였습니다. 잔금일은 2월 28일이었고 결국 매수금액 6억 2천에서 보유현금 2억 4천을 빼고 나면 총 3억 8천이라는 돈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매매 계약을 하기 전 원래 계획한 아파트 가격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연히 알기로 투기과열 지구는 LTV가 40%로 알고 있었어요. 매수할 금액의 40%로 하면 2억 4,800만 원이고 저희는 3억 8천만 원이라는 대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너무 모자른 상태였죠. 그러다가 매매할 금액이 아니라 KB 시세로 LTV는 계산한다고 해서 KB 시세로 확인해 봤지만 역시나 40%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억이 넘는 아파트는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여러 은행과 보험사를 확인해 보니 서민 실수요자 우대 요건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알게 됐어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선이라는 쪽을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매수할 주택도 9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라서 최대 4억 원 요건도 부합하고요. LTV 완화 조건을 받게 되면 6억까지는 KB 시세의 60%, 그리고 6억 초과 금액은 50%로 완화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KB 시세는 네이버에서 KB 시세라고 검색하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검색해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매수할 아파트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제 아파트는 KB 시세는 6억 4천이고 6억 구간으로 잘라서 계산해야 됩니다. 6억과 4천. 6억까지는 60%이기 때문에 66에 3억 6천 대출이 가능하고요. 4천만 원의 50%는 2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하면 총 금액은 3억 8천만 원. 딱 필요한 금액이 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방공제, 취득세, 인지세, 등기세 등등에 대한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 대출 금액은 얼추 마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적격 대출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3억 8천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 단계는 각 은행 보험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건데요. 대출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래 7가지는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금리. 금리의 경우 변동금리가 현재 몇 프로고 고정금리라 할 경우 몇 프로인지 물어보셔야 하고요.
보통 변동금리는 6개월에서 1년 주기고 고정금리는 5년 주기더라고요. 대출 상담 시에 안내받은 금리가 대출 실행할 때 금리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갚아가는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보통 30년 또는 35년까지 최장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따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적격대출로 40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거치 가능 여부인데요.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대출 실행한 다음 달부터 내야 되지만 만약 어떤 은행에서 거치기간 1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자만 1년 동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금 계획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치기간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중도상환 수수료인데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보통 3년 내에 갚는 경우 원금의 1.2에서 1.5%를 수수료로 내는 것이에요. 추후 갚을 때 이 정도 돈이 드는구나 미리 알고 있기 위해 확인해 보는 점이고요. 어떤 곳에서는 매년 원금의 10% 정도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원금을 빨리 갚아가고 싶은 경우에는 좋겠죠. 이제 우대금리를 위한 부수거래는 보통 은행에 가면 35년 대출기간에 5년 고정금리 4%예요. 근데 부수거래 하시면 최대 3.8%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거래, 즉 적금이나 카드, 청약통장 등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과 신규 거래를 할 경우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MCI 보증보험 가능 여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앞에 잠깐 제가 반공제라는 말을 했는데 만약 MCI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대출 금액의 5천만 원을 제하고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서민 실수요자 우대 요건으로 총 3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반공제를 하고 나면 5천만 원을 제하고 3억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갑자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실거주를 보통 해야 되는데요.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 후 몇 개월 내에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거주 유지기간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실 저는 보금자리론을 못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경우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실거주 1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은행의 경우 보통 전입신고는 해야 되지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월 초에 여러 은행, 보험사 대출상담사와 통화하며 금리를 비교하였고 그 중에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하였어요. 5년 고정금리 3.7%로 안내받았고 대출 기간은 최대가 35년 그리고 아래와 같았죠. 저는 혹시 또 대출 총량 한도 문제가 생기고 할까봐 바로 그날 대출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다른 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아파트 계약하고 나면 잠 못 이루는 나날들이 있더라고요. 아파트 계약한 당일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 아파트 검색하고 과연 잘 사는 게 맞는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괜히 하락기사 뉴스 보면서 걱정하고 매수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잠 못 이루기도 했었죠. 그리고 대출 신청하고 온 날에는 약간 다른 고민으로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매월 상환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리저리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 검색하고 특히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데 5년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5년 후에는 오른 금리로 갚아나갈 수 있을지 등등 핸드폰을 붙잡고 있었죠. 그때 문득 하나의 글을 보게 됩니다. 40년 고정금리 상품, 이름하여 적격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다. 40년 고정금리면 DSR에도 유리하고 미래 설계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꼭 적격대출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띠로리
뉴스창에 적격대출을 검색하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완판 소식. 이미 제가 뉴스를 봤을 땐 우리은행, 농협은행은 월 또는 분기 한도가 소진된 상태였어요. 다행인 것은 하나은행이 전날 적격대출 판매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저는 바로 다음날 하나은행으로 달려갔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들은 게 있었어요. 적격대출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 지점 주변에 아파트가 비싼 동네, 예를 들어 강남, 이런 곳은 9억 이하 주택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지점의 적격대출 한도는 아마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 한도라는 게 지점별인지 아닌지 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인 강남 쪽 하나은행을 방문하였습니다. 은행으로 들어가 대출 창고 앉자마자 문의했습니다. 적격대출 접수 아직 가능한가요? 네. 오예. 마음속으로 기쁨의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잔금일이 언제시죠? 저 2월 28일이요. 2월 잔금일이시면 1월 말쯤 신청하셔야 해요. 네? 그럼 1월 말에 신청하면 확실히 적격대출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하실 텐데 또 상황에 따라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럼 2월에 대출 받으면 그때도 3.4% 금리일까요? 월별로 정해지는 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계속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적격대출이 가능할 때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잔금일을 한 달이나 앞당겨 1월 20일로 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일은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도 이에 동의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날 다시 그 하나은행에 가서 잔금일을 1월 20일로 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다른 거는 온라인 출력이 가능했는데 전입세대 열람원이나 인감증명서는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심사는 근무일 기준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따로 연락이 안 간다고 하였어요. 그로부터 5일 뒤 다행히 대출 심사에 문제가 없어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적격대출 금리 고정형은 체증식이 불가하고요. 거치기간이 없고 3년 내 중도 상환 수수료 1.2% 원리금 상환 방식이었어요. 저는 40년 대출 기간에 금리는 3.4% 고정형으로 받았습니다. MCI는 가능하여 5천만 원 공제 없이 필요한 전체 3억 8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대출이 있으면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한 날 대출 신청서 사본을 미리 받아오시면 은행에 2번 방문할 일이 없어요. 적격대출의 경우 하나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부수거래는 필요 없다고 하였고 추후 잔금일과 시간을 은행 담당 직원과 은행 법무사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1월 17일쯤 미리 은행과 은행 법무사에 전화하여 최종 잔금일과 시간, 약속 장소를 전달드렸고요. 대망의 1월 20일 잔금일 오전에 저는 무사히 적격대출 실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입신고 후 은행에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하였고요. 이상 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품 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성비를 찾아 떠나는 갓성비 부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